아무거나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깡통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적자 우려감들 뉴스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야 할 종목들 명확하게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주 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한주식연구소에서 발굴해 드린 종목들의 급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한번 담아두시면은 큰 수익이 한번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고산업이 준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뿐만 아니라 대창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일제 급등들 나오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수산화 리튬 관련주 수혜주들 제가 정리를 쭉 드렸고 이 종목들은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보마그네틱도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급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6%, 하이드로리튬은 20% 준상한가 나왔죠. 어반리튬도 올라가고요. 미래나노텍과 대보마그네틱 일제 급등,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준상한가 나오면서 수익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서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한 데 가셔가지고 이상한 종목들 사서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이 강한주식연구소 딱 붙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증시 격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ll in May라는 격언이 왜 나왔느냐? 요거를 보시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5월에 파는 전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요. 5월 달에 매도를 했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매도를 하지 않았던 수익률을 연도별로 평균을 낸 겁니다. 30년 동안의 평균을 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5월 달에 팔았던 사람들은 수익을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팔지 않았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올해의 시장 흐름은 훨씬 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수익률들을 보시면은요. 요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눈에 띄실 겁니다. 나머지는 뭐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유일하게 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5월 달에 사가지고요 10월까지 들고 가는 투자, 정말 바보 같은 투자다라는 것들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하면 5월 달은 전통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하락이 더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1분기의 지수 상승률들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1분기에만 25%의 급등들을 보였죠. 1분기에 급등을 많이 한 해일수록 5월달에 리스크는 커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5월달, 6월달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 4월달에 폭발적인 수익률을 한번 내고요. 그리고 나서 4월 말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슬슬 리스크 관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 6월달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매가 나온다. 우리는 이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투매를 잡아가면 단기간에 20%, 30%, 50%의 수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와 삼성전자, 지금은 시장이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로 양분돼서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죠. 요즘 들어서 기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부정적인 시각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기관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우리가 믿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서 팩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하나 보시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통계 자료예요. 요거 보시면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전지 현재 시가총액 비중은 13%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만 과거 주도주였던 자동차 시가총액 비중의 고점은 얼마다? 13%다. 헬스케어는 얼마다? 14%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3%에서 14%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고점이 나온다라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23년 2차 전지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급등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기관에서는 반도체를 밀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배터리를 밀지 않고 반도체를 민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반도체에 있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는데 단순히 기관에서 좋게 본다고 해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시총이라는 것은요. 지수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쪽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코스피의 반도체 소부장들도 올라가면서 배터리의 시가총액 비중들은 13%에서 낮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겁낼 거 있습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인정한 것은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다? 바로 2차 전지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밀고 있는 삼성전자에는 호재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호재와 악재가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악재를 좀 보시면은요. 3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2배 확대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초 새로운 제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계획을 브리핑했다. 미국 기업은 어디겠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한 소식통은 새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 수출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장비 업체들에게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2% 내외로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반도체 쪽에서 4조 원 적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금요일에 있어요. 이 금요일날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올 텐데요. 삼성전자의 감산 버티기 지속될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 모두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하고 있죠. 이것은 뭐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치킨 게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적자가 나온다. 시장에는 굉장한 공포를 가져올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적자 흐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평가 손실에 있는 거죠. 이 평가 손실은 어디다? 반도체 쪽에 재고 평가 손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악재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재고 일수와 추이 전망들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엄청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재고 자산이 어떻게 돼요? 더 늡니까 안 늡니까? 안 늘죠.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고 일수인데요. 재고 일수라는 것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죠. 이전에는 12주에서 14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떨어진다? 7주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재고도 동반해서 내려갈 가능성들 많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쪽은 주가가 얼마 선행하죠? 실적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줄어든다? 여기서부터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6개월 전이니까 2개 분기,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들이 반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보고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는 악재인데요.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표적 삼아서 미국에 첫 반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제품의 안전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데자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보안 이슈였죠.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할 때 일본에다가요, 미국의 반도체 술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하는 칩스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중국에 반도체는 팔아라. 하지만 중국에 좋은 반도체 그리고 장비,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은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조사를 하면서 반도체 니네 거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누굽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업체에 있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들, 이것도 우리가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호재는 그동안 계속해서 연기가 됐던 사파이어 래피즈 있죠. 요 서버용 CPU DDR5를 지원해주는 CPU인데 이것이 시스템 개발 전 세대 대비 80%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채택률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한 호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은 지난주까지는 오사트 업체들이 오르고 반도체 업종들이 장비주들이 일제 급등을 했었는데 DDR5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는 거죠.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어플에다가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DDR5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종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요, 특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추천주들의 수익률, 글로벌 매크로 시황과 현금 비중에 대한 가이던스는 국내 주식 어플 중에서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이 되는데요. 단타 종목들의 수익률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뉴로메카가 150% 급등, 뭐 위메이드맥스 100%, 미래나노텍 81%, 아이크래프트 89%, 뭐 삼익THK 이런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RF세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얼마 올라갑니까? 4,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단기간에 100% 터지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구산업도 나왔죠. EM플러스도 나왔습니다. EM플러스도 100% 나왔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제 영상에 들어오셔서요,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이 링크 아니면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세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수익들 올해 많이 내야 된다. 2024년까지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2배에서 5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어플 통해서 이 종목들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종목 몇 개만 뽑아가지고 보자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DDR5 관련주들은 대형주로 본다면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자금이 많으신 분들, 내가 억 단위 아니면 10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도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작은 종목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해성 DS도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해성 DS 200일선 돌파했습니까? 돌파 성공했고요. 요거 헤딩하고 나서 돌파 안착해서 바로 땡겼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성 DS도 200일선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올 때마다 매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IS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DI 같은 종목들도 200일선 돌파 나왔죠. 그래서 주봉 보시면은 완전 바닥이에요. 2년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그래야 200주선 돌파하고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베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DDR5 대표적인 수혜주로 기관 쪽에서 꼽았던 TLB라는 종목이 실적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급락했는데 여기까지 땡겨놨고요. 요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상승 기조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주봉에서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뭐 나오고 있습니까? 박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이 걸리지만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도 200일선 돌파했어요.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이전에는 200일선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매집들이 어디에서 됐다? 여기서 됐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매집을 하면서 200일선 돌파해서 안착해 놓고 있다. 그래서 DDR5 종목들은 오사트 종목들 이후에 새롭게 올라가는 하나의 섹터가 될 가능성들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여러분들 중장기로 묻어두시면 20%도 나고 30%도 나고 100% 수익도 나는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